왜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날 만만하게 볼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착한 사람이 되라. 평생 들어오신 말씀이죠. 부모님도 선생님도 사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를 만나든 잘해주지 마세요. 조금 놀라셨나요? 사실 이 말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경멸을 부른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친절하게 대했던 직장 동료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배려했지만 막상 내가 힘들 땐 아무도 곁에 없던 적.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너무 잘해준 걸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친절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세운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 한마디를 통해 무조건 착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조금 냉정하지만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일부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본성.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기적인 의지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산다. 처음 들으면 이 말이 무척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돕고 감정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이 말이 단지 철학적인 냉소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통찰이라는 걸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착한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먼저 배려하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웃어주고 때론 내 할 일을 미루면서까지 남을 챙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보다는 익숙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내 호의를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배려에 익숙해지고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배려는 귀한 것이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착함은 이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당신의 선에 위에 올라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분명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대우받는 걸까? 왜 점점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걸까?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다 당신이 무엇을 허용했는지를 보고 당신을 대한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그 착함의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안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더 큰 요구로 이어지고 그걸 받아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항상 그래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그렇게 인식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왜 갑자기 변했냐는 반응이 나오고 거절당한 사람은 오히려 섭섭함을 느낍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건 슬프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착함이 선함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착함은 분명 선한 것이지만 그 선의 방향이 없고 경계가 없고 기준이 없으면 그건 결국 나를 해치게 됩니다. 이해심이 많고 잘 들어주고 양보 잘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외롭게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착함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아. 항상 들어주니까 이번에도 될 거야.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말 뒤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은 따뜻하되 경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와주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도와야 합니다. 배려하되 그 배려가 나를 소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호의도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민낯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걸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히 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다 내가 어떤 기준을 허용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침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 믿고 계속 선을 넘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경계 위에서 자랍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가장 빨리 지쳐버립니다. 이제는 당신이 먼저 당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2부.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왜 착하게 행동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움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말 잘 듣고 남을 먼저 배려하라. 이런 말은 일종의 도덕적 훈련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많은 관계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점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잘해줬는데 사람들은 날 점점 더 가볍게 여길까? 사실 착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나 자신을 해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착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파괴적인 순종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 심리를 간파하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친절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다. 이 말 너무나도 직설적이지만 놀랄 만큼 정확한 현실 묘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려 계속 웃고 계속 양보하고 계속 맞춰주고 있을 때 상대는 그 배려의 깊이를 똑같이 느끼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 친절함이 이 사람은 언제든 들어주는 사람, 부탁해도 되는 사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대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생깁니다.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해도 괜찮겠지. 이 사람은 거절 안 하니까 이번에도 부탁하자. 힘들다 해도 결국 해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당신의 착함을 존중하지 않고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은 귀한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편함은 점점 가벼움이 되고 나중에는 존중 없이도 대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부탁을 들어주고 있을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일까? 아니면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일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선택은 스스로 존중하며 내린 결정이지만 뒤의 선택은 나를 희생시키는 타협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협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선을 긋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인간관계에서 너무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번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요. 제 시간을 먼저 조율하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이게 무례함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자기 삶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착한 사람인 척 억지로 웃으며 억눌러가며 살아가는 삶보다 스스로 기준을 지키며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평온하고 훨씬 건강합니다. 자꾸만 관계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허탈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착함을 방향 있게 사용하세요. 당신이 지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짜 착한 사람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부. 사람을 대하는 가장 건강한 자세. 쇼펜하우어가 남긴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겨울의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춥고 매서운 어느 날,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따뜻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붙는 순간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맙니다. 아프고 놀란 고슴도치들은 다시 멀어집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니 또 추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가보고 또 찔리고 다시 물러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적절한 거리, 가시가 닿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 그 적당한 거리를 서서히 찾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아주 절묘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원합니다. 공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가까움이 상처가 됩니다. 상대의 말이 내 마음에 박히고, 기대가 무너지고, 배려가 당연시되고, 침묵이 오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다 똑같아. 이젠 나도 거리 두고 살래.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또 외로워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마음 한구석이 점점 단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뎌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관계의 숙성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무조건 친밀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상대의 모든 걸 알 필요도 없고, 내 모든 걸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알고, 적당히 나누고, 적당히 기대는 관계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가끔은 너무 많은 걸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관계들이 가까워서 무너지고 멀어서 사라지는 이유는 이 거리 조절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말의 무게가 커지고 기대가 크기에 실망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상처받지 않되 따뜻한 그 거리의 지점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만큼만 손을 내밀면 됩니다. 누구와도 모든 걸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아픔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쁨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만 따뜻하면 됩니다. 그 적당함이 오래가는 신뢰가 되고 부담 없는 관계를 만들고 외롭지 않은 거리를 남깁니다. 젊을 땐 뜨거운 우정을 꿈꾸고 모든 걸 공유하는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뜨거움은 쉽게 타버리고 너무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다치게 된다는 걸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조금씩 다가가 보고 아프면 멀어져 보고 또 천천히 조절해보며 나와 타인의 경계를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도 따뜻함을 나누는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열되 지혜롭게 열고 가까워지되 자신을 잃지 않는 거리에서 가까워지고 따뜻하되 스스로를 상처내지 않는 방식으로 따뜻해지는 것. 그게 바로 고슴도치가 알려주는 삶의 거리감, 인간관계의 온도입니다. 4부.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긴다.
이제 실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존중받는 관계를 위한 태도이자 기준입니다. 첫째, 호의는 한 번에, 기준은 처음부터. 사람은 처음에 보여준 대로 기억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해주면 그게 기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 정도는 해주는 사람이야. 부탁하면 당연히 도와줄 거야. 이렇게 기대치가 형성되면 내 호의는 더 이상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금만 덜 해주면 상대는 섭섭해하고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준은 처음부터 보여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호의보다 분명한 기준 속에서 따뜻함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오래도록 존중받는 길입니다. 호의는 뜻밖의 줘야 귀합니다. 예상치 못한 배려는 감동을 주지만 예상되는 배려는 소모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치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노라는 말을 연습하세요.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거절은 경계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존중을 지켜주는 벽입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번 일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스스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거절을 했을 때 돌아서거나 실망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거절을 이해합니다. 오히려 선을 지키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싫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도 나를 쉽게 무시하거나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진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무뚝뚝해도 조용히 배려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일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태도를 보여줍니다.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게 현명한 관계의 기준입니다. 넷째,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시간은 곧 인생입니다. 하루는 짧아 보여도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삶을 이룹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준다는 건 당신의 삶의 일부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내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줍니다. 미안해서, 부탁을 거절 못해서, 혹은 괜찮겠지 하며 자신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길 때 사람도 나를 귀하게 봅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줄 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내 시간을 받을 만큼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질 때만 시간을 내주세요. 다섯째, 모든 관계가 오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조금 외롭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의 특정 시기를 위해 그 시기만큼의 의미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잡고 늘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인연은 흐름입니다. 흘러오듯 다가오고 흘러가듯 멀어지는 것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붙잡아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 5가지는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태도이자 큰 철학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기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람을 대하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5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철학적 태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방해받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불쾌한 사람과 굳이 얽히지 마라. 그는 너의 인생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말입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며 그 의지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놓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사회적 만남들까지 처음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좋고 따뜻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내 감정을 침범하기까지 한다면 그건 단순한 관계를 넘어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깎습니다. 불편한 사람에게도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이해하려 애쓰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참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어른스러워야 한다. 누군가와 다투면 내가 지는 거다. 이런 가르침은 분명 우리를 어느 정도는 성숙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시간, 나의 자존감, 그리고 나의 평온까지도.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평온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시간을 무리하게 쓰고 내 뜻을 꺾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남이 기대하는 모습만을 연기하느라 진짜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 왜 나만 배려하고 있는 걸까? 답은 단순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을 넘어서까지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타인의 기대에 맞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단단한 사람,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않고 필요 없는 관계에는 담담히 거리를 두며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성숙이고 그게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깎지 마세요. 칭찬 한마디에 내 가치를 걸지 마세요. 비난 한마디에 내 존엄이 흔들리게 두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진짜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배려하느라 자신을 너무 많이 잃었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기대 없이도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세상도 조용히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 삶을 이제부터 당당하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웃고 배려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감정을 참아오셨나요?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자신을 뒤로 미루며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셨나요? 가끔은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되묻게 되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따뜻했고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따뜻함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그 진심이 오히려 당신을 상처 입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참으며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 좋습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착한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착함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허락한 대로 대할 뿐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참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배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친절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늘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존재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경계를 세울 때 사람들은 그 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착하게 사는 삶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내 삶을 소모시키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착함과 단단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많은 사람을 품어오신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품어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귀함을 스스로 인정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존중받고 평온하고 무너지지 않는 삶,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